몸이 머금고 있는 습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몸이 머금고 있는 습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살아보면 이 자리에서 사는 거죠. 이 자리에 통해서 이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살아보면 이제 이 체험 후의 공부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보통. 그러니까 이직도노라고 해서 깨달음은 문득 깨닫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치에는 문득 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음은 문득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비돈제, 사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인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습관, 즉 분별망상하는 습관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분별망상하는 습관, 사실은 비돈제다. 문득 사라지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험은 이직도노라고 하고, 즉 문득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습관, 분별망상하는 습관은 수십 년 동안 그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비돈제, 즉 문득 사라지지 않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점차 제거된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제 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능엄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죠. 능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공부를 실제로 해보면 딱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경전에서 괜히 그런 방편을 경전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 그럴만 하니까 이 공부를 다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해 본 분들의 그 경험담이죠. 살림살이를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방편으로 표현해 놓고,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공부할 때 참고를 하라고 다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냥 아르마리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하는 것들도 분별이 되고 판별이 되고, 또 실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격려의 말씀도 되고, 또 그렇게 안 됐다면 분발하는 말씀도 되고, 그래서 그 방편의 말씀을 우리 분별망상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이 자리를 우리가 부처님을 의사 중에서 왕이다. 그래서 의왕이라고 합니다. 의왕.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의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의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이 자리에 있으면 분별망상이 점차 치유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가 깨달음 자리잖아요. 이 깨달음 자리에 있으면은 분별망상이 점차 치유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분별망상이 점차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번뇌가 없어지는 거고, 마음의 병이 없어지는 거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고,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건강해져요. 그래서 아주 그 세속적으로도 보면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청정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청정불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여기는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아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하는 이 부처님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의왕이에요. 의왕. 여기서 의왕입니다. 여기가 의왕이다. 병이 낫게 하는 장소다. 병이 낫게 하는 곳이다. 여기가 의왕이에요. 부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분별망상을 벗어난 세계입니다. 생각을 벗어난 세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를 경험을 해요. 계속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니까 생각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마음은 깨끗해지고 말하자면 병듦에서 나아가는 거죠. 병이 낫고 나아지고 있고 이제 병이 나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자유로움을 느껴요.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걸리는 게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된 듯이 해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소가 되고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일종의 이런 거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다 용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원망하는 사람도 없고 다 용서가 된다. 싫어하는 일도 없고 미워하는 일도 없고 원망하는 일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용서가 되고 그렇다. 수용이 되고 그래서 절대 긍정의 마인드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깨달으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따질 건 다 따져요. 중생세계를 살기 때문에 분별할 거 다 또 분별합니다. 생각할 거 다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 없이 산다는 거는 깨달음 자리에서 말할 때는 생각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허공에 글을 쓰는 것처럼 글을 쓴과 동시에 글이 남는 게 없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되 생각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첫 번째 근심 걱정 번뇌 이런 게 싹 사라지고 아예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래오래 여기 살다 보면 이제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고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불이법의 개합이 딱 이루어지면 생각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요. 불이법의 개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요. 왜냐하면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하나가 돼버려요. 이게 불이법의 개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딱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과 이런 게 전부 하나예요.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구멍이 뚫려 있어서 텅 비어서 그냥 이대로 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지만 그런 게 다 순간순간 다 없어요. 그런 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깨달아야지, 깨달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결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그 지식 세상 공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깨달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을 하고, 생각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있는 그대로 텅 비어서 구멍 뻥뻥 뚫려서 공이에요. 있는 그대로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하자면 그 허공에 글씨 쓰는 거랑 같다고 했죠. 쓰는 즉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공에 손짓 발짓 하는 거랑 같아요. 허공에 손짓 발짓 하면은 하는 순간 그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날아가면 그 흔적이 없는 것 같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불이법의 갸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이 자리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가 돼요. 불이법의 갸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본래 하나였는데 분별망상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그 하나임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로 성취가 돼요. 불이법이 가게 되면 그것이 그때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상즉시공, 공즉시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생각 상자니까 상즉시공, 공즉시상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이 대목에서 또 실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냐, 깨달아서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또 여기서 갈라지는데, 생각이 먼저 조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분, 느낌,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생각의 범주에 들어가죠. 크게는 기분, 느낌, 감정도 크게는 생각의 범위에 들어간다 할 수 있지만은 기분, 느낌, 감정은 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미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감정, 느낌.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분, 감정, 느낌 요 세 가지. 기분, 감정, 느낌은 그냥 감정으로 이렇게 감정이나 뭐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렇게 그 세 가지를 분별하면서도 하나로 보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생각은 따로 제껴놓고 따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은 일찍 접목이 돼요. 불이법 개합이 되면 생각이 완벽하게 접목이 된다 볼 수 있고, 근데 기분, 감정, 느낌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걸려요, 시간이. 기분, 감정, 느낌은 이 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기억한다 그런 말을 세속에서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기술을 배운다든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운전을 배운다든지 어떤 그
뭐 요리를 배운다든지 어떤 걸 배울 때 거기에 몸도 같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은 위장 있잖아요. 위하고 이 장이 있잖아요. 어, 이 위장이 제2의 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장이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머리에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머리에 있는 뇌고 또 그 내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장기라는 얘기입니다. 위장이 제2의 뇌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뇌가 뭐를 기억하잖아요. 생각하고 하듯이 이 장기도 장기라고 이제 국한돼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몸이라고 합시다. 이 몸도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이 결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초보 시절에 운전을 할 때 운전대 잡으면 막 엄청 긴장하고 떨리고 막 두렵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몸이 벌써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우리가 긴장하고 뭐 하고 하면은 뭐 화장실을 자주 간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높은 데에 뭐 올라가게 되면 또 몸이 막 바짝 긴장하고 막 오금이 저린다고 하잖아요. 오금이 저린다. 이런 게 물론 이게 다 넓게는 다 생각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분, 느낌, 감정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만 동시에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몸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우리가 세밀하게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이법에 개합이 되면서 생각은 일찍 그 불이법에 개합이 된 것과 동시에 즉공이 됩니다. 즉공이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텅 비어서. 그런데 기분, 감정, 느낌은 이게 보니까 물론 생각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몸하고도 관련이 깊고 그래가지고 이 몸의 습관이 배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우선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까지 관심이 안 갑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1차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이 몸이나 기분, 감정, 느낌에는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생각이 조복되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차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이 몸에도 이제 좀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몸에 깃든 몸이 머금고 있는 이 습관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관심이 지금 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높은 데에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갈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불안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고 몸이 뭐 물론 그것도 생각이 가미 된 거긴 하지만 그냥 기분, 감정,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몸이 반응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긴장합니다. 순간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하면은 아무리 베테랑도 자기는 못 느끼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순간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기도 모르게 긴장했다는 증거가 화장실을 가게 되죠. 저기 휴게소를 들려서 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에 숙달됐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하는데 그게 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또 자기도 모르게 좀 긴장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래서 이 분별망상의 습기가 좀 다르기는 해요.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잘하는데 또 다른 일은 또 습관이 얽매여서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은 잘못해도 또 다른 일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건 뭐 얘기 안 해도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해야 된다는 것은 느낌, 기분, 감정에도 우리가 얽매여 있다. 그리고 몸이 위장이 제2의 뇌라고 하듯이 자기도 모르게 이 습관에 얽매여 있다. 이런 것도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게 60평생 처음 해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뭐 기계를 만지는 일이에요. 주로 기계를 만지거나 뭐 전기를 만지거나 아니면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서 일을 하거나, 높은 데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뭐 그런 거죠. 처음 만지는 기계를 뭐 작동을 시킨다든지 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여튼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처음 만지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그걸 처음 해보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자리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할게. 순간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생각은 작동을 안 해요. 이게 실상무상이라고, 실제 이런 상황, 실전. 이게 다 실전 공부잖아요. 실제 삶이죠.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생각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활짝 깨어 있어서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다 감지가 돼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환히 보입니다. 그런데 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런데 이게 기분, 감정, 느낌일 것 같은데 아주 미세하게 이 몸에서 이 감지를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근본 본능에 가까운 그런 어떤 미세한 떨림, 두려움,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때는 없어요. 뭐 웬만한 거는 없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해보는 일을 60평생 처음 해보는 일인데 잘못했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평상시에 종종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물론 뭐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또 아무 일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 전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한 시간 후에 또는 뭐 그 일 끝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뭐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뭐 그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순간 아무것도 이 밝게 깨어서 모든 것들이 인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이 긴장감,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지고 긴장감, 약간 그 미세한 떨림,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그 순간순간 여기는 깨어서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깨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활짝 깨어 있어요. 이 자리에 순간순간
그 순간에도, 만약에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깨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깨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정말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 순간에 깨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습관적인 면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습관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 편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그 완전함이에요. 법의 완전함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순간에 미세한 불안감, 떨림, 심장 박동이 좀 빨라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몸이 마치 세포들이 그런 것들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아니면 뭐예요? 본성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성품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청정이라니까요. 청정심. 한 물건도 없다. 얻을 게 없다. 무소유, 청정심, 벌레 한 물건도 없다. 학원과 같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벌레 마음에는. 근데 습관에는 있다 이거예요. 습관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10년 지나면은 좀 여유가 생기니까 몸에 숨어 있는 것, 습관들, 기분, 감정, 느낌, 떨림, 긴장감, 이런 것들, 그거 다 습관입니다. 다 형성된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도 벗어나는 세월이 필요하고 벗어나는 공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공부를 그냥 평생 하는 공부입니다. 평생 하는 공부라는 게 우리한테 주어진 그 엄청난 복입니다. 원래는 아승직업을 해야 되는데요. 아승직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80평생 또는 뭐 90평생 동안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니까 이 깨달은 자리에서는 80년 내지 90년밖에 안 걸려요. 평생 하는 공부다. 얼마나 이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뭘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냥 삶이고 생활이에요. 생로병사가 그냥 깨달음이에요. 생로병사를 어떻게 머리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으로 하려고 불가능한 그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냥 깨달으면 끝이에요. 깨달으면 끝이다. 그러면서 이제 습관에서 벗어나는 삶을 이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